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의 삶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빛나는 반면 어떤 사람의 삶은 제자리에 맴돌거나 좌절로 가득 차 있을까요? 그 해답은 재능이나 환경 혹은 운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자 종착점, 바로 당신의 생각에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질은 당신 생각의 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잠시 이 말을 깊이 음미해 보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 내리는 모든 결정, 그리고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는 단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동 항법 장치에 삶을 맡긴 비행기처럼 어제 했던 똑같은 의심,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한계를 오늘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어제의 걱정을 이불처럼 뒤집어 쓴 채 아침을 맞이하고는 왜 내일은 오늘과 똑같은 모습일지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는 순간 그 생각은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그 행동은 습관을 형성하며 마침내 그 습관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것은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얄팍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고의 완전한 숙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파괴적인 생각의 고리가 당신을 부수기 전에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 당신의 잠재의식에 힘을 실어주는 새로운 믿음을 심는 능력, 그리고 절제와 집중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당신이 원하는 삶을 바로 지금부터 설계해 나가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의 거대한 전쟁터입니다. 한쪽 진영에는 두려움, 의심, 그리고 끊임없이 주의를 흐트리는 것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다른 한쪽 진영에는 명확함, 목적의식, 그리고 강인한 절제력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모든 생각은 당신을 승리에 더 가깝게 이끌거나 패배의 수렁으로 끌어당깁니다. 자, 지금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 마음의 지휘관은 누구입니까? 당신 자신입니까? 아니면 오래전부터 당신의 귓가에 속삭여온 두려움과 한계라는 낡은 목소리입니까? 당신이 생각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지 않고 그저 반응하는 삶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삶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생에서 당신이 싸워야 하는 모든 전투는 실제 행동을 개시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전쟁은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로 그 전쟁터이며 당신이 품는 모든 생각은 승리를 향한 진군이 되거나 패배를 향한 퇴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공이 재능이나 기회 혹은 운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성공은 당신의 생각이라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결정됩니다. 사업에서 승리하기 전에 당신은 먼저 생각의 전투에서 이겨야 합니다.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전에 당신은 먼저 마음속에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당신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적이 존재합니다. 얼마나 많은 전투가 능력 부족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되뇌었기 때문에 패배로 끝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난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라고 말하는 학생. 어차피 실패할 거야 라고 속삭이는 창업가. 너무 지쳤어. 더는 못 가 라고 반복하는 운동선수. 이런 생각들은 그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잡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며 결국 스스로를 현실로 증명해내는 예언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강력한 적은 경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미래를 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인지하든 못하든 반복되는 모든 생각은 하나의 믿음이 됩니다. 모든 믿음은 당신의 행동을 이끌고 오랜 시간 반복된 그 행동들은 당신이 살아가는 현실을 조각해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머지않아 당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준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르게 선택한다면, 만약 당신이 더 강한 생각의 씨앗을 심는다면 더 강한 믿음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담대한 행동을 이끌어낼 것이고 그 담대한 행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직 꿈에서만 그리는 미래를 창조해낼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매일같이 두 군대가 격돌하는 전쟁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 군대는 두려움, 의심, 산만함, 그리고 나태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편하게 가. 안전한 게 최고야. 지금 있는 곳에 머물러라고 속삭입니다. 반대편 군대는 명확함, 용기, 절제, 그리고 신념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라. 앞으로 나아가라.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전진하라고 명령합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당신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그 순간 당신이 어느 쪽 군대의 손을 들어주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바로 이 전쟁의 총사령관입니다. 어느 군대가 지휘권을 잡을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패배할까요? 왜 그들은 결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낡은 생각들이 마음을 점령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스트레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두려움에 복종하며 의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은 싸우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에 반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곧 진실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은 여러 가지 선택지일 뿐입니다. 당신에게 제시된 제안일 뿐이며 당신은 그것을 거부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전투를 명확하게 인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가장 먼저 승리해야 할 격전지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이 달려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지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고개를 들면 그들은 그것을 결단력으로 대체합니다. 두려움이 말을 걸면 그들은 행동의 함성으로 그 목소리를 잠재웁니다. 산만함이 유혹하면 그들은 집중이라는 칼로 그것을 베어버립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하루의 분위기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파괴적인 생각의 고리가 뿌리내릴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사가 군대를 지휘하듯 자신의 마음을 지휘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첫 번째 책임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치 당신 자신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서 나는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을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나에게 힘을 주는가? 아니면 나를 약하게 만드는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이 생각의 알아차림의 빛을 비추는 순간 그 생각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적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 당신은 싸울 수 있습니다. 전쟁터를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승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지만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바깥 세상에서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당신 마음속 전쟁터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곳을 훈련시키고 절제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가장 위대한 승리가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당신의 내면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항상 당신의 가장 지배적인 생각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나 머릿속을 떠다니는 임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당신이 뿌리내리도록 허락하고 반복하고 곱씹으며 에너지를 쏟는 바로 그 생각들 말입니다. 이 지배적인 생각들은 당신의 믿음을 위한 청사진이 됩니다.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결정을 이끌고 그 결정들은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을 창조합니다. 여기 중력만큼이나 확실한 법칙이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결국 당신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모든 덧없는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적 공간을 지배하도록 허용된 생각들이 당신 정체성의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나는 부족해라고 생각한다면 머지않아 당신은 기회 앞에서 움츠러들므로써 스스로가 옳았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행동은 그 믿음에 맞춰질 것이고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나는 방법을 찾아낼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해결책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벽이 서 있던 자리에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은 당신이 세상을 보는 렌즈입니다. 그 렌즈를 바꾸면 세상 자체가 변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수천 번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세상을 밝힌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의 지배적인 생각이 어쩌면 사람들이 맞을지도 몰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였다면 역사는 전구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지배적인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해결책은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찾아낼 것이다. 그 생각이 모든 실패를 이겨내게 했고 마침내 성공은 필연적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은 자석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가장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방향으로 당신의 삶을 끌어당깁니다. 항상 두려움에 대해 생각하면 두려워할 이유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항상 기회에 대해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기회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항상 성장에 대해 생각하면 당신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발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과학입니다. 당신의 뇌는 망상 활성계라는 필터를 통해 현실을 걸러냅니다. 당신이 무엇에 집중하든 당신의 뇌는 그것을 중요하다고 표시하고 세상에서 그것을 더 많이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항상 문제를 찾아내는 이유, 그리고 가능성에 집중하는 사람이 항상 해결책을 찾아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배적인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의도적인 집중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현재 당신의 마음을 가장 자주 차지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십시오. 힘을 주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파괴적인 생각입니까? 둘째, 부정적인 생각이 나타나면 그것이 머물도록 두지 마십시오. 즉시 끊어내고 더 강력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십시오. 셋째, 새로운 생각이 뿌리 내릴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당신이 반복하는 것이 당신이 믿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당신이 마음의 방향을 바꿀 때마다 낡은 패턴은 약해지고 새로운 패턴은 강해집니다. 결국 힘을 실어주는 생각이 지배적인 생각이 되고 당신의 삶은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기억하십시오. 지배적인 생각은 믿음을 만들고 믿음은 행동을 형성하며 반복된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과를 낳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결과들이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내면 세계를 지배하도록 허용한 단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을 가장 귀한 보물처럼 지키십시오. 그것들은 바로 지금 당신 삶의 대본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미래를 원한다면 다른 생각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을 선택하고 반복하고 믿고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지배적인 생각을 통제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통제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패턴 속에서 움직입니다.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감정은 행동을 유발하며 그 행동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원래의 생각을 강화시키며 이 순환은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의 고리라고 부릅니다. 만약 이 고리가 부정적이라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의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당신을 더대 가두어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를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실력이 부족해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생각은 수치심과 불안감이라는 감정을 만듭니다.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당신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 소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고 그 결과는 원래의 생각을 강화시킵니다. 거봐, 내가 실력 없다고 했잖아. 이렇게 고리는 닫히고 패턴은 반복됩니다.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믿음은 더욱 강해져 마침내 당신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어느덧 당신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패자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파괴적인 생각의 고리가 마음을 노예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패턴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자주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이 반복하는 거짓말을 믿어버립니다. 난 절대 성공 못할 거야. 나에겐 끈기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이 문장들은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 재생되고 재생될수록 마음속에 더 깊은 홈을 팝니다. 비극적인 부분은 이 고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순환에 항복하고 그것을 자신의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의 고리는 당신의 자신감만 훔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 기회, 심지어 관계까지 앗아갑니다. 어차피 실패할 거야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시작하지 않고 따라서 시도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실패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방어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고 그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며 결국 원래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생각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안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넌 준비되지 않았어 라고 속삭일 때 그것은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 생각에 먹이를 줄 수도 굶겨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깨닫는 순간 감옥의 문은 활짝 열립니다. 고리는 당신이 그것에 복종할 때만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은 알아차림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생각은 무엇인가? 그 생각은 나를 어떻게 느끼게 하는가? 그 감정들은 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 행동들은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가?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당신 삶의 모든 실망스러운 결과 뒤에는 조용히, 지속적으로, 파괴적으로 작동해온 하나의 고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순환이든 끊기 위한 첫 단계는 그것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당신 내면의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반복하는 단어들을 포착하고 뒤따르는 감정을 관찰하며 그 패턴이 만들어내는 행동을 확인하십시오. 알아차림은 자유의 시작입니다. 파괴적인 고리를 발견했다면 그것이 뿌리내리기 전에 즉시 방해해야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이거나 깊게 숨을 쉬는 것처럼 신체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동은 생각을 방해합니다. 또는 소리내어 멈춰 라고 외쳐 생각의 흐름을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당신의 주의를 긍정, 비전, 목표와 같이 힘을 실어주는 다른 것으로 돌리십시오. 뇌는 동시에 두 개의 지배적인 고리를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방해할 때 당신은 더 강한 생각을 심을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단순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대체해야 합니다. 당신의 고리가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로 바꾸십시오. 나는 준비되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면 나는 지금 행동함으로써 성장한다 로 바꾸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체된 생각이 새로운 고리가 됩니다. 파괴적인 순환은 더 이상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멸합니다. 한 번의 대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가장 자주 듣는 것을 믿습니다. 즉, 반복이 힘입니다. 이것이 나폴레옹 힐이 자기 암시의 중요성을 가르친 이유입니다. 반복적인 긍정 확언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새로운 패턴을 받아들이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힘을 실어주는 생각을 더 많이 반복할수록 그것은 더 깊이 각인되고 마침내 자동적인 반응이 됩니다. 그때가 바로 새로운 순환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생각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행동을 이끌며 행동은 고리를 굳힙니다. 이는 부정적인 고리를 죽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 그와 정반대되는 담대한 행동을 취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거절이 두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거십시오. 실패가 두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하고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까? 끊임없는 실행을 통해 당신이 틀렸음을 증명하십시오. 낡은 고리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고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강화시킵니다. 만약 의식적인 마음이 선장이라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엔진실입니다. 그것은 강력하고 지칠 줄 모르며 항상 작동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엔진실의 올바른 지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의심, 그리고 한계가 명령이 되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면 충성스럽고 의심할 줄 모르는 잠재의식은 그저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씨앗을 심지 않으면 부정성이라는 잡초가 저절로 자라날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습관, 감정적 반응, 자동적인 결정, 심지어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까지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당신이 하는 일의 95%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잠재의식적인 프로그래밍에 의해 좌우된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당신이 지금 몇 년 전에 쓰인 정신적 각본에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그래밍을 바꾸는 방법은 명확한 명령, 감정을 실은 반복, 그리고 시간을 초월한 끈기입니다. 당신이 잠재의식에 각인시키고 싶은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막연한 소망은 막연한 결과를 낳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강력한 결과를 만듭니다. 성공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절제력이 있고 집중하며 멈출 수 없다와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확언할 때 강렬하게 말하고 보고 느끼고 믿으십시오. 잠재의식은 언어뿐만 아니라 감정에도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잠재의식이 저항할 것입니다. 이건 너답지 않아. 넌 항상 실패했잖아. 넌 변할 수 없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낡은 프로그래밍일 뿐입니다. 듣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저항을 뚫고 나아가십시오. 반복은 언제나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기 대화는 무해한 배경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프로그래밍이며 지침이고 당신이 느끼고 행동하고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감히 하지 못할 방식으로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바보야. 난 절대로 이걸 제대로 해내지 못할 거야. 그리고는 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왜 자신감이 부족한지, 왜 담대한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자기 대화는 당신의 자아상이 되고 당신의 자아상은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의도적인 자기 대화에 3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시제로 말하십시오. 잠재의식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현실로 느껴지는 것에 반응합니다. 나는 절제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절제력이 있다 라고 말하십시오. 둘째, 감정을 실어 말하십시오. 의미 없이 내뱉는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확신을 담아, 진심을 담아 말하십시오. 셋째, 일관성 있게 말하십시오. 한 번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것이 잠재의식에 새로운 정체성을 새기는 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몸과 같습니다. 강하고 회복력 있으며 외부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도 있고 약하고 연약하며 부정성에 쉽게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당신의 마음은 뉴스, 타인의 의견, 비판, 두려움, 의심, 산만함과 같은 영향력의 폭격을 받습니다. 만약 당신이 면역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이러한 힘들이 당신의 생각을 침범하고 집중력을 약화시키며 믿음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부정성을 바이러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부정적인 사람과의 대화 한 번,
두려움을 조장하는 뉴스를 1시간 보는 것, 무심코 던져진 비판 한마디에 당신의 마음은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 증상은 자신감이 있어야 할 때 의심하고 행동해야 할 때 망설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 바이러스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은 알아차림입니다. 당신 환경의 부정적인 원천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어선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해로운 사람들과의 시간을 제한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대화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어선은 정신적 영양 공급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고양시키는 책을 읽고 영감을 주는 목소리를 들으며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밀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면역력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자기 숙달입니다. 두려움이 넌 할 수 없어라고 속삭일 때 당신의 면역체계가 작동하여 나는 할 수 있고 할 것이며 해야만 한다고 응수하는 것입니다. 비판이 상처를 주려 할 때 당신의 방패가 이것은 피드백일 뿐 사실이 아니다. 나를 멈출 수 없다고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산만함은 위대함의 적입니다.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자들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깊은 집중의 기술을 터득합니다. 그들은 주의력이 현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통화임을 이해하고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것을 지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레이저빔은 그저 빛이지만 집중된 빛은 강철을 자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력이 분산되면 당신의 힘은 약하지만 주의력이 집중되면 당신의 힘은 멈출 수 없습니다. 깊은 집중을 훈련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소음을 제거하고 명확한 의도를 설정하며 시간을 구획하고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적 지구력을 키우십시오. 당신은 현실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현실에 대한 당신의 해석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당신의 외면 세계를 형성합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믿는 것이 결국 외부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정신세계를 의도적으로 설계하십시오. 건축가가 벽돌을 쌓기 전에 건물을 설계하듯 당신은 삶을 건설하기 전에 정신세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생생한 비전, 그 비전을 살아갈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그 현실을 뒷받침할 환경을 구축하십시오. 낡고 썩은 토대 위에 새로운 현실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을 작게 만드는 낡은 믿음과 습관을 허물고 더 강한 구조물로 대체하십시오.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마음의 완전한 숙달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마음의 숙달이란 부정적인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생각들이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수는 있지만 당신의 결정을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의심이 속삭일 수는 있지만 당신의 행동을 늦추지는 못합니다. 숙달은 도전의 부재가 아니라 통제의 존재입니다. 명확함은 힘을 낳고 절제는 일관성을 만들며 신념은 추진력을 창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신적 숙달의 삼각형을 이룹니다. 이제 당신 앞에는 분명한 도전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자동 조종 장치처럼 작동하여 낡은 고리를 반복하고 미래를 훔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휘권을 잡고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고 면역력을 키우고 집중력을 마스터하여 새로운 현실을 설계하시겠습니까? 숙달은 이론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두려움, 의심 또는 산만함에 결코 넘겨주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당신은 도구를 배웠고 길을 보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기로 결정하십시오. 오늘 소음 위로 솟아오르기로 결정하십시오. 당신이 살아가야 할 삶을 창조하기로 오늘 결정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때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승리는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불러일으켰다면 그 불꽃이 사그라들게 두지 마십시오. 이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이 영상을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그들이 일어서도록 도움으로써 당신 또한 함께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나는 숫달을 선택합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그것을 쓰고 주장하고 선언하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단어로 옮기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새로운 현실의 시작입니다. 가서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당신의 비전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빛과 용기